안녕하세요. 아이작월드TV의 아이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1730명의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헬스케어 리츠 중 떠오르는 회사라고 하면 벤타스, 웰타워, 오메가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시총 370억 달러로 이 부분 1위인 웰타워는 배당률이 2에서 3% 사이이고, 시총 220억 달러의 벤타스는 배당률이 3에서 4%. 다른 회사를 봐도 대충 많아야 평균 2에서 4% 이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총은 좀 작지만 오메가 헬스케어, 얘는 무려 배당률이 7에서 8%대인데요. 동종업계 헬스케어 리츠들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는 배당률을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하죠. 저도 작년 9월 주당 31달러에 배당률이 8.5%일 때 130주를 매수했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약 40달러 가까이 올라서 수익률 17%까지 찍어주고 배당률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안겨주는 참 사랑스러운 그런 놈이었는데, 글쎄 이놈이 12월 이후로 지금까지 반년 넘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또 안 좋았던 그 AT&T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AT&T처럼 더 이상 투자 매력이 없으니까 다 전량 매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막 되길래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오메가 헬스케어에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하고 계신 분들, 이대로 계속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렛츠고! 잠깐 그 전에 오메가 헬스케어 투자에 관심 있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위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들의 개맛을 알아? 오메가 헬스케어의 2년 동안 주가 흐름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오던 주가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약 44달러에서 13달러까지 곤두박질 해버리는데요. 그리고는 2020년 12월까지 오르락 내리락은 했지만 대충 38달러대까지 반 이상 회복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반년 넘게 큰 상승도 하락도 없이 계속해서 횡보 중입니다. 일단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동종업계의 그래프를 보나 기타 다른 섹터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래 주가 가치에 비해 바이러스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12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저는 이 문제를 코로나의 장기화,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의 실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2월까지는 경기 회복과 함께 회사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등이 뒤섞이면서 기대감만으로 막 올랐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도 되게 장기화되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런 동력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 최악이었던 2020년 3분기부터 차츰 회복하고 있는 매출과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12월과 1월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여파는 오메가 헬스케어의 주력 임대 사업이었던 요양원으로 번졌고, 투자자들에게 요양원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한 소식들이 몇 가지 들려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80%가 넘는 미국 고령자 백신 접종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 기준으로 6월 초 미국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백신 접종률은 76.5%고 1회 이상 접종 비중은 86.4%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평균 접종률 대비해서 각각 약 33에서 34%나 높은 수준인데요. 오메가 헬스케어 리츠의 주력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양원 그리고 전문 간호 시설인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 리스크 감소는 하반기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미국 내 요양원 신규 착공 감소로 인한 수요 반등이 예상되는데, 먼저 2021년 1분기 미국 내 건설 중인 요양원 시설 수는 약 3.3만 개로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11%, 전년 대비 마이너스 28%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요양원은 통상 착공에서 오픈까지 1.5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 분기 이후 감소한 신규 착공이 현재도 계속해서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2021년 1분기 기준 미국 요양원의 신규 공급이 신규 수요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지을 만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양원 신규 착공은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2022년까지도 미국 신규 요양원 공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에 따른 요양원 간호시설 수요 회복은 하반기 임대료 상승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최근 벤타스 CEO가 2021년 4월 자사 요양원 신규 입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힌 점은 헬스케어 리츠 회사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수요 회복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전폭적인 요양원 보호 및 재정 지원인데요. 트럼프 때도 그렇고 현 대통령인 바이든 역시 코로나로 타격이 큰 요양원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었고, 또 그것을 많이 실천해 왔었는데요. 이 점은 민간 의료 부담 지역이 많은 웰타워나 벤타스 이런 회사들과 달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역이 훨씬 많은 오메가 헬스케어 포트폴리오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별개로 오메가 헬스케어에 계속해서 투자할 이유를 몇 가지 더 생각해봤는데요. 이건 오메가 헬스케어의 5년 주가 차트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해오던 주가가 코로나라는 역대급 팬데믹을 겪으면서 떡락한 뒤 아직 20년 초 전고점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웰타워, 벤타스 같은 회사들이 코로나 전 수준 또는 그 이상 회복하긴 했지만, 오메가 헬스케어의 포트폴리오 중 간호 전문 시설, 즉 요양원 비중이 컸기 때문에 두 회사보다 회복이 더뎠던 거였죠.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요양원 수요는 다시 늘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주가 상승의 여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배당인데요.
약 1년 전 제가 매수했던 당시 8.5%의 배당률에서 지금은 7.2% 정도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고배당이고 배당 성장률도 팬데믹임에도 삭감은커녕 거의 매년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서 배당 컷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서 얘기한 대로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포트폴리오 구성이었던 벤타스와 웰타워가 배당 삭감을 한 것과 달리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오메가 헬스케어는 배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메가 헬스케어 주식을 작년 9월 130주를 매수하고 거의 1년 동안 변함없이 들고 있는데 현재 수익률은 약 18%, 배당률은 처음 매수 당시 그대로인 8.5%를 유지 중입니다. 앞서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딱히 투자를 멈추거나 매도해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었고 계속해서 투자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봤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오메가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가 현재 약 40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8%가량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매분기 FFO도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예측 역시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라서 지금 수익률에 7, 8% 정도 되는 고배당까지 더해주면 연수익률 최소 10에서 15%는 달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꺼져가는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불붙고 있는 점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외부 환경적 요인은 예측 불가능한 거고 어디까지나 기업 펀더멘털의 문제만 없다면 일시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튼 그래서 결론은 묻고 더블로 가.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식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